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만과 암이란 주제로 좀 한 걸음 더 나가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실 신한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방자랄과 전문의 신한택 원장입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좀 더 친숙한 느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은 제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많은 암의 발생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항암 치료나 전이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공부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암 환우분들의 경우 비만 관리에 신경 쓰기가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실제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시니까 암 환자분들에게 체중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권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일반 환자분들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네,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암 환자분들께서는 이미 암의 발생이나 진행이나 전이나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비만도가 높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름대로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살 좀 빼세요? 네네. 이런 얘기만 하고 네, 근데 실제로 방법을 안 주시잖아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를 빼야 되고 네. 얼마 동안에 어느 정도를 줄여야 되는지 아무 이제 조언을 네네, 해주시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암 환자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진행하는 분들이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이어트의 개념으로 하기도 하는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표준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네네.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잘 드시도 못하고 계속 토하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방사선 치료 역시 이제 항암 치료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되면서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힘든 치료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치료들을 잘 견디고 지나가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고 네네. 설사 비만도가 좀 높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잘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떨어진 네네. 체력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사는 어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그렇죠? 근데 표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단 힘든 치료를 잘 견디고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네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새 이제 그런 그 추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환자분들이 잘 드시지 못하면 열정 꽝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암 치료 입장에서 보면 이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럼 어떤 단계에서 다이어트를 보통 지도하게 되나요? 일단은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수술과 관련된 문제들, 뭐 상체 회복 등이 어느 정도 되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고 뭐 어느 정도 운동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비만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경우는 환자분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진행되는 치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좋게 되고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일상생활의 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라면 항암이나 방사선 중이라고 하더라도 네.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체중 조절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네네. 연구들에 따라서는 이제 비만의 기준을 체질량 지수 30 이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높아질 때 질병 발생의 위험의 정도가 더 이제 서구인들에 비해서도 높다, 또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줄여야 되는 기준은 20 BM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5 정도로 그렇게 이제 체중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일반인 분들 또는 암을 앓고 있거나 암 환자가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중요한 얘기지만 저희와 같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네네네네.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분들에게 어느 단계에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원장님, 일반인이 체질량 지수를 금방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예.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 체질량 지수 25가 이제 얼핏 좀 그 계산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평균 키를 여자 160, 남자 170 정도라고 할 때 여자분들은 체중이 64를 넘으면 그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3kg가 넘으면 일단은 체중 조절을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또 체중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셔도 배가 나와서 그렇죠. 남자분들은 90cm, 네네. 인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네, 2.5로 나누면 되죠? 네, 나눠보시고요. 36 정도로 아마 초과하면 90cm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5cm를 넘는다면 체질량 지수가 20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중 조절이 필요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체성분 검사가 요새 가정용 체성분 검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체육시설에만 가도 네네네,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손쉽게 비만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치료의 필요성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대략 4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격을 두고 네네. 체성분 검사를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네. 비만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적정 체중의 범위 있으신 분들은 근육량이나 제지방량 그런 변화 여부를 확인해서 생활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비만도가 높게 나오셔서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환자분이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엔 치료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관리들을 정말 열심히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암이라는 글자도 이제 보면 입구가 3개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매산자가 있어요. 네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 네네. 또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급성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신 상태의 환자분이시라면 식단 조절과 운동의 유지를 기본으로 권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 다이어트 경우는 대부분 단기간에 체중을 왕창 줄이기를 희망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희망에 부합해서 또 약물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해주는 의사를 또 선호들 하시고요. 근데 암 환자분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얼만큼 많은 체중을 빨리 줄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중을 줄이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설사 열심히 생활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잘 유지하고 계시다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다고 많이 격려해 드리게 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힘든 경우라면 체력을 끌어올리고 운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결국 또 비만 치료를 위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크게 본다면 사실 암 환자든 암 환자가 아니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저는 해독을 많이 활용하는데 간혹 암하는 분들이 해독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제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자, 어떤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조언을 주실 수 네. 있으세요? 간혹 이제 디톡스 요법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디톡스 치료는 단기간에 체내 노폐물 독소 등을 제거하고 염증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뭐 적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다만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일반 식사를 일정 기간 동안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부담이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런 치료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에 디톡스 후에 생활 관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럼 디톡스 치료를 암 환자분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분이 혹시 계세요? 이제 그 유방암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사실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아, 지속돼서 양약 한약을 여러 가지를 이제 썼는데도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식사만 하면 계속 불편하고 이랬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원하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디톡스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식사를 또 제한하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소화가 완전히 휴식하면서 네네. 회복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고 생각이 네.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끝나고 나서 뭐 그 기간 동안 뭐 당연히 속이 굉장히 편해지셨고 이후에도 이제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고 또 더불어서 경계치를 살짝 넘어서 비만도가 약간 이제 높았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와가지고 네. 굉장히 만족하죠. 더구나 유방암은 사실은 지방하고 연관이 많은 암이잖아요. 그렇죠. 비만도가 높아지는 네네. 것과 완전히 확연히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네네. 말씀드렸었죠. 또 대장암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이제 이분은 비만도 워낙 높으셨어요. 늘 재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평소에 뭐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비만도가 낮아지지 않으셔서 이제 네네. 뭐 표준 치료도 끝낸 지도 되게 오래되셨고 그래서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그냥 디톡스 치료 일반인들 하시는 것처럼 네네. 디톡스 치료하고 일반적인 비만 치료 같이 적용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중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후에 뭐 운동 시기도 좀 워낙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그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를 통해서 늘 마음 한쪽에 있었던 불안감, 이게 이제 심정의 불안감을 이제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거였죠. 비만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비만은 만병의 씨앗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7.4%가 된다고 합니다. 10분 중에 이제 4명이 아, 네. 이 말이 즉슨 저희 3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암 환자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암 예방이야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등 우리가 뭐 다 일반적인 걸 말하지만 여기에 건강 체중,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자, 신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뵐 기회가 있겠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잘 내용 준비해서 암하고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네.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